경기 불황에 소비까지 위축되면서 문을 닫는 가게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원도심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률이 1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4일 원주시 태장동의 한 마을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근 배수로에서 빗물이 넘치면서 피해를 입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비만 오면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열대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밤부터 30일 아침까지 속초 지역 최저기온은 30도를 기록했습니다. 주문진입에 추진되던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강릉시는 태영건설로부터 매립시설 설치 사업 추진 중단 결정문을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힘들다는 소상공인분들 많으시죠? 경기 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지갑문이 닫히면서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 상가 10곳 중 한 곳이 텅 빈 점포라고 합니다. 원도심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정승환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춘천 명동거리 일대입니다. 상가 건물 곳곳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었습니다. 아예 2층짜리 건물이 텅 빈 곳도 있습니다. 과거엔 손님들로 붐볐던 거리지만 빈 점포만 가득해진 지 오래입니다. 퇴계동 등 지역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상권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이후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좀처럼 손님 찾기가 힘듭니다. 인근 점포들이 줄지어 문을 닫다 보니 손님은 더 줄고 폐업하는 가게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매장도 저희도 내놨고 직원을 원래는 4-5명도 있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혼자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놓고 그냥 비오는 상태로 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인건비 벌기도 빠듯해 무인 점포로 전환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게도 많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아르바이트를 뛰는 점주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하신 집들도 와서 이틀, 3일씩 개시를 못하고 들어가니까 사람 미쳐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왜 일찍 닫냐 했더니 그냥 저녁에 알바라도 한다고 일찍 들어가서. 원주 중앙시장 일대는 과거 지역의 중심 상권이었지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상권이 쪼개지면서 활기를 잃었습니다. 상가 공급은 늘었는데 정작 오프라인 수요는 줄다 보니 공실률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2분기 7.4%였던 강원도 내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꾸준히 올라 올해 2분기엔 10%를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2% 높은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라든가 지하 상가 이런 여러 가지 상가들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빌딩 같은 경우에도 증가를 했고요. 인구는 오히려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아지는 부분에도 기여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폐업 공제금은 지난 2019년 130억 원에서 지난해 389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4년 새 문을 닫은 가게가 급증한 겁니다. 올해 1분기까지 확인된 폐업 공제금 규모만 벌써 129억 원에 달하는데 경기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아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 24일 새벽에 내린 비로 원주시 태장동의 한 마을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인근 배수로가 막히면서 물이 넘쳐 인근 다세대 주택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9시간 동안 80mm도 안 되는 비가 내렸는데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주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다세대 주택 앞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택 계단으로는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내립니다. 지난 24일 새벽 원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태장동의 한 마을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비로 주택 지하세대 2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인근 담벼락도 넘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상청은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8시까지 원주 지역에 76.4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100mm도 되지 않는 비에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에서
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고 있으면 좀 이상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또 폴리스 라인 같이 뭐 이렇게 쳐놨잖아요. 쳐놓는데 이거 뭐 뜯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불안하지 야, 않으세요? 불안하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뭐 안 불안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는. 원주시는 이번 피해의 원인으로 인근에 있는 배수로와 텃밭을 꽂고 있습니다. 비좁은 배수로와 텃밭에서 흘러내린 토사라는 겁니다. 당시 엄청난 양의 빗물과 부유물이 이곳 배수로로 집중되면서 이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처럼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는 등 임시방편만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배수로는 하천부지로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인근 텃밭은 국유지로 한 개인이 국가로부터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토사가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넘쳤던 건 아닌데 순간적인 폭우로 이번에 갑자기 넘치다 보니까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보니 시 예산 확보를 해서 뭐 내년도라든가 이렇게 주민수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예년과 달리 매우 좁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재해 예방 대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갑자기 뭘 찾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그 국지성 호우에 대한 그 대책 마련을 그 자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마다 국지적인 호우로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재해 예방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발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연일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29일 밤부터 30일 아침까지 속초 지역 최저기온이 30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밤 최저기온은 삼척이 29.4도, 강릉 29도, 동해 28.8도 등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27도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강릉은 지난 19일부터 11일 연속으로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고 속초와 삼척도 10일째 열대야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해안과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릉과 동해 등 강원 7개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인류형에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7개 지자체가 선정됐고 홍천군은 예비 지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인데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다양한 특례와 규제 개선 사항이 적용되고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원됩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추진되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강릉시는 30일 주문진 문화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보고회를 열고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 사업이 취소됐다고 밝혔는데요.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 29일 태영건설로부터 주문진 매립시설 설치 사업 추진 중단 결정문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영건설은 해당 문서를 통해 강릉시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은 민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태영건설은 자회사를 설립해 강릉시 주문진읍 향우리 일대 약 16만 제곱미터 부지에 폐기물 매립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0.68명. 네, 전 세계 최저 출생률입니다. 인구 절벽, 지역 소멸에 이어서 국가 소멸의 도미노를 촉발할지도 모를 무서운 방아쇠이기도 합니다. 일과 육아 두 가지를 함께 하기 힘듭니다. 돌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 낳기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필리핀인 100명이 9월부터 투입됩니다. 신청 일주일 만에 300명이 몰렸습니다. 이용료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38만 원가량입니다.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아이 돌봄에 가사 관리까지 해주니 도움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일반 직장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2017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어떨까요? 외국인 가사 관리사가 노동법 적용에서 제외돼 노동력 착취, 성희롱, 또 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노출됐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초기부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노동법부터 손질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낮은 출생률과 고령화 속도로 볼 때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윈윈의 선택지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 우리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6개월간 시행될 이번 시범 사업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언어와 피부색이 달라도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삼척시 도계읍 산기댐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환경부는 홍수와 물 부족, 첨단 산업에 따른 미래 물 수요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다목적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산기댐은 총 저수용량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가뭄과 홍수 조절, 산불 진화, 용수 확보 등 지역 내 재난안전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양구군은 환경부의 방상면 댐 건설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구군은 30일 환경부가 양구군을 기후위기댐 후보지에 선정한 것을 두고 양구군은 소양강 댐 건설 이후 경제 침체 등의 고통을 겪었다며 또 다른 댐을 건설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양구군이 지난해 10월 환경부를 찾아 댐 후보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8월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채 바다에 들어갔던 40대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3시 30분쯤 속초시 동명항 화로해센터 앞바다에서 45세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속초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물속에서 타이어를 잡고 있던 A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수영을 하겠다며 바다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받는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훈급여가 제외되지 않아 일부 유공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와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교육팀을 신설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조직 개편을 통해 미래학력 담당관의 국제교육팀을 신설하고 미래학교 추진단 명칭을 변경하는데요. 국제교육팀은 학생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 다문화 학생 지원,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등 국제교육 교류 업무를 총괄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